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의 패션카 소울인데요. 이 세대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일부터 상당히 파격적이고 구성 역시도 뒤처짐이 없는데요. 과연 그런 소울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소울의 디자인, 상당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닛산 큐브와 비교를 하더라도 더 우위에 서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램프를 비롯해서 그릴, 그 밖에 어떤 그 선과 어떤 그 적절한 조화들이 상당히 참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측면부를 봤을 때는 전통적인 박스카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그러면서도 소울만의 그런 스타일에 대한 개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좋습니다. 후면부의 테일게이트나 테일 램프의 형상 역시 좋고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기아가 많이 신경 쓰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울이 가장 대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시죠. 계기판은 너무 전통을 따라간 나머지 다소 좀 따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인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은 없고요. 반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바디 컬러 어울리는 스티치로 장식을 해놓은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장식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다양한 버튼을 통해서 기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역시 좋고요. 플렉스 스티어도 눈에 띄네요. 그 밖에 대시보드 등의 형상이나 재질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주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을 남발했다라면 다소 좀 싼 느낌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적정선에서의 타협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센터페시아의 디자인도 물론 좋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반면 하이그로시 패널을 너무 남발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기아차가 K5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들의 하이그로시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변속기를 제어할 수 있는 레버의 형상이라든지 손에 잡히는 맛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없고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12V 소켓을 전방에 2개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쓰임새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시트의 구성도 나쁘진 않은데요. 단 시트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입니다. 현재 제가 앉았을 때도 조금 높게 느껴지는데 여성 운전자분들까지를 고려한다면 높낮이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반면 뒷좌석은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트팩 각도 역시도 좋습니다. 헤드룸 역시 넉넉하기 때문에 구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알차다는 느낌을 쉽게 받게 해주네요. 반면 트렁크 공간은 다소 제한적인데요. 때문에 시트 폴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아 소울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주행 안전장치를 임시적으로 한번 해제를 해보죠.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초기부터 아주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모델이 디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솔린 모델을 먼저 타봤었는데 가솔린 모델의 경우는 어떤 경쾌함 또한 MVH에서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 디젤 모델의 강점이 되는 부분이 연비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타협을 하신다면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엔진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장착되어 있는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28마력, 최대 토크 26.5kgm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츠키에서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고 출력은 106마력, 최대 토크 또한 23.6kgm로서 구동 손실률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초기 발진 때 약간 더딘감이 있긴 하지만 실제 차가 달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아쉬움이 없고 고속까지도 어떤 막강한 토크를 바탕으로 차체를 꾸준히 밀어주기 때문에 실용 구간에 있어서만큼은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떤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고 변속기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비를 비롯해서 기어가 변속될 때 어떤 쇼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파워트레인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가솔린 모델의 경우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네, 시내 주행이 많은 그런 소비자분들 또한 마일리지가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을 통해서 소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소울을 타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꼽자라면 코너링 성능인데요. 타이어가 다소 못 받쳐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타이어를 제외했을 때 서스펜션 등은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처음 소울을 경험했을 때도 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많이 놀랐었는데 현재 이 디젤 버전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어찌 보면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만한 승차감과 적정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현재 이 소울 서스펜션이 갖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핸들링은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차량의 컨셉, 패션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노멀 모드에다가 플렉스 스티어 모드를 설정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노멀이나 컴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스포트 모드에 들어가면 MDPS 시스템의 허접함이 아주 잘 살아납니다. 단순하게 묵직함만 추구해놨기 때문에 이질감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MDPS에 대한 그런 소비자 불만도 상당한 상태인데 현대기아차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원들 입장에서야 이와 같은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선해주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다소 좀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고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결정을 하실 만한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이 에쿠스나 K9 뒷자리에만 타서 다니시기 때문에 핸들링의 중요성 등을 아실 리가 없겠죠. 향후에 그런 이제 고위층 임원분들께서 직접 핸들을 잡고 우리 차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MDPS에 대한 이 아쉬움은 상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멀이나 컴포트 모드는 MDPS 치고는 최소한의 타협을 해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동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타이어가 다소 좀 못 받아주긴 하지만 차량의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불만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강한 제동이 들어가거나 초기 응답성 역시도 좋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반면 미세하게 이제 스티어링 휠이 약간 조타가 된다든지 또한 강한 제동이 들어갈 때 이때 제동 밸런스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에 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활용성 부분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닛산 큐브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전 당연히 소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도 충분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울 디젤은 생각보다 좋은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는 리터당 22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건이 좋아지만 이보다 월등히 좋은 연비를 기록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 올라서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이때의 연비 또한 리터당 18km 정도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비 부분까지도 감안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0km대 초반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울 디젤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닛산 큐브와 비교를 한다면 엔진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기아 소울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아이들 때 넘어오는 진동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어 셀렉트 레버를 N으로 빼는 경우에도 진동이 상당히 많이 넘어오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타협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디젤 엔진의 약점이긴 한데 필요 이상의 진동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난 기아 소울 완성도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차체나 서스펜션 어떤 이런 구성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거 현대 기아차가 사실 잘 못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잘 해낸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반면 스티어링 시스템은 하루빨리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단단함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소울의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판매량을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상당히 좋은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상품성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패션카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신데 준중형급에서 바라본다라면 공간 활용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완성도 또한 공간 활용성 거기에 무난한 동력 성능과 연비까지 겸비한 기아의 패션카 소울을 만나봤습니다.